징기스칸 사후 몽골 제국을 원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징기스칸의 가계도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생전에 셋째 아들 우구데이를 후계자로 지목하여 그가 제2대 칸에 등극하였고, 우구데이 사후에는 그의 장남 구육이 제3대 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육이 서방 원정 도중인 1248년 급사하면서 계승분쟁이 일어났고, 이때 구육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장자 바투가 톨루이 가문의 뭉케를 지지하면서 뭉케가 제4대 칸이 되었습니다. 뭉케의 즉위는 주치 가문과 톨루이 가문이 합세하여 일으킨 일종의 쿠데타였기 때문에 양 가문은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만 했지요. 따라서 뭉케 즉위 후 우구데이와 차가다이 가문의 제왕들은 군사작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송 원정도 뭉케 본인과 동생 쿠빌라이가 담당한 것이고, 서아시아 원정도 주치 가문과 공동으로 추진하되 최고 지휘권이 뭉케의 또 다른 동생인 훌레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징기스칸 사후 네 가문의 분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259년 제4대 칸 뭉케가 사망하고 쿠빌라이가 동생 아릭부케와의 경합에서 승리하며 제5대 칸이 되었습니다. 아릭부케와의 싸움은 수년간 지속되었지만 쿠빌라이는 중앙아시아 차가다이 가문의 알구와 서아시아의 훌레구를 독자적인 울루스의 통치자로 인정함과 아울러 그곳에 있는 정주지대 관할권을 위임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였는데, 자신을 지지할 세력이 부족해진 아릭부케는 어쩔 수 없이 쿠빌라이에게 투항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렇게 계승을 둘러싼 암투는 톨루이 가문 내부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주치와 차가다이, 우구데이 가문들 역시 중앙아시아 패권을 두고 경쟁하였습니다. 최종 승자는 우구데이 가문의 카이두가 되었는데, 그는 1269년 탈라스 회맹을 개최하여 카한의 고유 권리인 정주지대 관할권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쿠빌라이에 도전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칭기스 가문의 내부는 심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쿠빌라이의 집권을 둘러싼 일련의 내분들은 몽골 제국의 분할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방 원정이 성공한 후 차가다이는 알말릭과 쿠야스 부근에 머무르며 위구르 지방에서 부하라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한 울루스를 건설하였고, 그 동북쪽에는 에밀과 코박을 중심으로 하는 우구데이 울루스, 서북쪽으로는 우르겐치와 화레짐을 차지한 주치 울루스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에는 훌레구의 아랍 원정으로 훌레구 울루스도 생겨났지요. 하지만 1310년 카이두 사망 후에는 그의 아들 차파르가 쿠빌라이를 이은 제6대 테무르 칸에게 투항하면서 우구데이계 울루스들은 카한 울루스에 흡수되었습니다. 결국 서방의 3대 울루스와 동방의 카한 울루스라는 4개의 대형 울루스 체제가 형성되었고, 이 지배 체제는 제국이 무너지는 14세기 중후반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울루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제까지는 대개 하나의 통일제국이었던 몽골 제국이 4개의 지역정권, 즉 한국으로 분열한 것으로 인식해 왔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몽골 울루스 체제라는 다른 관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 즉 대몽골 울루스는 칭기스칸 일족이 보유하는 다수 울루스의 연합체로, 이 울루스 연합체제는 14세기 중후반 제국이 붕괴될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몇몇 대형 울루스들이 사실상 제국을 분할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지배자들이나 그에 속한 몽골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대몽골 울루스라는 더 큰 정치체제의 일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몽골 제국이 4개의 독립적인 국가로 분열되었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쿠빌라이가 중국적인 대원을 창건한 것도 독립된 왕조 탄생의 증거가 될 수는 없고, 대몽골 울루스의 한자식 명칭일 뿐이라는 것이죠. 쿠빌라이는 본인을 대원이라는 중국 왕조가 아니라 서쪽의 3대 울루스를 포함하는 대몽골 울루스의 최고 지배자인 칸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확인한 우리나라 고등교과서는 대몽골 울루스와 칸국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비중이 칸국에서 대몽골 울루스 체제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루스를 먼저 표현하고 괄호 안에 칸국을 병기하였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교과서를 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개 대형 울루스의 붕괴는 14세기 초반에 시작되어 14세기 중후반에 마무리된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차가다이 울루스는 1326년 케벡 칸이 사망한 뒤 단명한 칸들이 뒤를 이었고, 이슬람으로 개종한 타르마시린 칸은 지배 집단에 의해 폐위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다가 1340년대에 동서로 분열되었습니다. 훌레구 울루스는 마지막 군주 아부사이드가 20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세한 후 소규모의 지역 단위 정권으로 분열되었고, 주치 울루스 역시 1357년 자니백 사후 대혼란에 빠졌으며, 특히 1370년대 티무르에 거듭된 원정으로 주요 근거지가 파괴되며 역시 지역 정권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한편 카한 울루스는 쿠빌라이 사망 후 1332년 토곤 테무르가 즉위하는 40년 동안 칸의 힘이 점진적으로 약화된 반면 신하들의 권한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340년대 발생한 황하의 대범람이 카한 울루스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이는 여러 반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홍건군의 수령 주원장은 다른 반란 세력을 진압한 후 1368년 명을 건국하였으며, 이내 북상하여 토곤 테무르를 장성 이북으로 몰아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원을 상실한 1368년을 원조 멸망의 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원장의 공격으로 몽골이 제국의 핵심 영역을 상실한 것은 맞지만 칸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었고 장성 너머에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몽골 제국의 최종적인 소멸은 아유시리다라 칸의 후계자인 투구스 테무르가 살해된 1388년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몽골 제국으로 인하여 세계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대여행의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몽골의 유럽 침공에 놀란 교황 인노켄시우스 4세는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윌리엄 루브룩은 프랑스 루이 9세의 친서를 가지고 1253년 카라코름을 방문하였죠. 자국으로 돌아간 루브룩이 그의 여행기에서 카올레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코리아의 시작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마르코 폴로, 이븐 바투타 등도 모두 몽골 제국 시기에 세계를 여행한 인물들이죠. 이렇듯 13, 14세기 몽골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 사람들에게 선물한 공간적 인식의 확장은 사람들의 세계관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런 변화가 15, 16세기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